구글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7월 첫 번째 주 주요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대학교나 기업,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바이블은 여러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콘텐츠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소개해 드릴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구글 어드민에서 우리 공유 드라이브, 탤런트 공유 드라이브가 사용할 때 관리자가 이제 추가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구글 닥스에서 페이지 리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 캔버스라는 개념으로 구글 문서를 일종의 워크스페이스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작년부터 계속 도입이 되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구글 챗에서 우리가 이제 챗에서 스페이스라는 우리가 네이버 밴드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 사용을 할 때 대상 지정을 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자하고 쉽게 범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팅, 이제 업무 중심은 이제 채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채팅을 하면서 우리 태스크에 등록할 것들이 있죠. 그 매번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채팅에서 바로바로 태스크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글 어드민에서 공유 드라이브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직에 대해서 OU 단위죠. 그래서 이 OU 단위에서는 이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세요라고 강제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유 드라이브 소유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소유자가 회사 관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 관리자가 전체 어드민이 이 공유 드라이브는 이런 사람들하고 사용을 하세요라고 정책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유 드라이브 어드민에서 이렇게 특정 조직에 대해서 공유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선택된 공유 드라이브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OU에 속해 있는 사용자는 접속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공유 드라이브가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업무 담당자가 지정하는 거랑 우리 구글 어드민이 지정하는 거랑은 또 정책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공유 드라이브 관리는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방법서라고 하는 정책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글 닥스, 우리 이제 페이지 리스라는 개념이죠. 번역은 페이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없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한글로 페이지 리스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넓은 표, 우리 구글 문서라고, 우리 문서라고 하는 것은 A4 용지, 종이나 행으로 작성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는 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범위를 넘어서면 항상 생각하는 게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같은 형태로만 했는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두 가지 문서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는 스프레드시트, 문서는 문서, 이렇게 두 가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복잡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문서에서 페이지 없음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끝에 우리가 그 오른쪽 끝이 없기 때문에 왼쪽 끝도 없죠.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파일의 페이지 세팅 하는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는 이제 페이지 형태,
로만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페이지 없음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나타났고요. 이 탭을 사용하실 때 하단에 보시면은 또 배경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사용하시는 방법은 문서의 중요도나 아니면 목적 아니면 부서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사용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중요한 문서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약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아까 사용 정책서라고 하는 곳에 한번 작성을 하시면은 서로 읽어보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없음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우측으로 긴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날짜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나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구글에서 가이드 해주는 거는 긴 테이블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작성을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챗 스페이스, 네이버 밴드와 같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제 우리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예전에 사용하던 구글 플러스가 구글 커런츠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구글 커런츠가 또 무덤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스페이스라는 것들이 사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사용을 아주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대상자, 우리가 스페이스를 또 아까 공유 드라이브와 약간 비슷하게 데이터 유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 같은 조직에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선택을 할 때 이 스페이스 담당자가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약간 좀 위험스럽죠. 그래서 관리자가 어떤 특정 그룹, 예를 들어서 뭐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서에 있는 직원, 이런 부서들을 우리가 그룹으로 묶어준다면은 우리가 뭐 스페이스를 만들 때 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스페이스에서 선택을 할 때 뭐 계약직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스페이스 만드는 담당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 태스크에서 채팅하는 내용이 태스크에 바로 기록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우리 이제 채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태스크 같은 경우는 우측에 사이드 패널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 채팅에 대해서 태스크 추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요 내용이 또 우리 태스크에 스레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태스크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눌러주면은 또 그 해당 채팅, 내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태스크에 등록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또 업무, 중요한 작업들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기능도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edu@cloudcode.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자, 날씨가 이제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7월 둘째 주에 또 재미있는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